드디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백종원 시리즈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통과된 의미 있는 법안인데 별다른 해설 기사가 없어요.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 관행 해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담겨 있어요. 근데 기사는 주로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입법 독재의 우원식 마이크 차단, 극한 대치. 기사 제목에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라고 나와서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했다가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온 국민에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을 학습시켰습니다. 이제 가맹 본사를 규제하고 점주들을 보호하라는 게 여론과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국회 표결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 로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기권표만 3표가 나왔지 반대표가 1표도 없었습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한 100% 민생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자였던 가맹점주들에게 단체를 구성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권입니다. 서로 대화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을들이 대화를 요청을 해도 갑이 무시하게 일쑤였었습니다. 대화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뭉친 점주입니다. 그냥 점주 아니고요. 뭉친 점주입니다. 점주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무섭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상당수의 본사들이 점주가 뭉치지 못하도록 관리에 들어갑니다.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의용단체를 만들죠. 몇몇 점주들이 모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도 본사는 대표성을 문제 삼죠. 너희는 모든 점주를 대표할 수 없어. 다른 점주들 생각은 달라. 이때부터 을과 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너져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박하기 시작하면 점주 개개인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업의 특성상 주주 이익과 가맹점의 이익이 충돌하기 쉽죠. 본사 이익은 출점 마진, 유통 마진, 로열티에서 나옵니다. 본사는 마진을 높여야 하고 점주는 줄여야 더 벌죠. 이런 이해 충돌 상황에서 주주와 가맹점 이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상생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생이 어려운 건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본사는 일방적으로 강하고 점주는 의견을 내기조차 힘든 구조예요. 점주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죠. 뭉쳐야 힘이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단체가 대표성을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본사가 인정 안 하면 그만이었죠. 지금까지는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점 개개인들이 싸웠거든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단체에 대해서 너희 단체는 공식적이지 않아. 너희 단체랑 협의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해도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리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번도 협상을 못했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점주들이 어렵게 단체를 만들어도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본사가 10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으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점주들이 모인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법적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1. 동일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돼야 한다. 단체의 구성원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점주들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홍콩 반점, 연돈 볼카츠 각 브랜드별로 점주 단체를 만들고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동일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한 단체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만약 대통령령으로 20% 혹은 100개라고 정했다고 해봅시다. 백다방 전체 가맹점 중에서 20% 이상 아니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모이면 공정위에 공적 대표성을 갖는 백다방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개별 점주들은 본사의 의견을 내기 두려웠어요. 10년 지나면 계약 갱신도 해야 되잖아요. 본사에 밑보였다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섭죠. 근데 이젠 단체 명의로 공정위에 신고도 할 수 있고 본사에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사도 법적으로 공인된 점주단체를
마냥 무시할 순 없게 됐습니다. 가맹점주 등록제와 함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협상권입니다.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맨 처음 발의된 게 2015년이에요. 19대 국회에서 이하경 의원이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및 제재 규정이 들어간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대, 21대 국회에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명시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어요. 국회가 방치한 사이에 점주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본사와 협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숱하게 망해왔습니다. 백종원 시리즈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사와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전 가맹사업법에서도 점주의 협의 요청권과 본사의 성실히 응할 의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위반 시 제재 규정 없이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실제로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서 협의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상생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만나기도 어려운데 무슨 상생입니까?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협의 요청을 하면 가맹본사는 응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단 협의하러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만나서 협상해도 본사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니냐? 아니요.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면 의견을 좁혀갈 수 있고 실제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을의 편에 선다는 건 아닙니다. 갑과 을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상하고 논의하라. 그리고 논의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건에 대한 갑과 을의 분쟁에서 갑과 을을 놓고 같이 중재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해결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갖고도 거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사와 점주 간 상생의 첫 단계는 만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걸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만나서 협의해야 변화가 시작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11월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불공정 관행으로 여러 가맹점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쟁 자체를 저해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협상권이 없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소상공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10년의 눈물을 닦아줄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겨우 협상권 하나 통과된 걸로 뭘 이리 감격하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동안 점주들 숱하게 망해왔고요. 규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가맹 계약을 하면 점주에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가맹비, 인테리어비, 로열티 다 냅니다. 점포 임차도 점주가 하고 직원 급여도 점주가 줍니다. 장사가 안 되면 망하는 사람도 가맹점주예요.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예요.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가맹점주가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겨우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점주들의 협상권 하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데 장장 10년이나 걸렸으니 말 다 했죠. 이번에 이게 가능했던 건 프랜차이즈를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권만 3표가 나왔고 238명의 의원들이 다 찬성할 정도로 여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본의 아니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백종원입니다. 방송주도 성장 전략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했잖아요. 그런데도 50개 브랜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망한 걸 보고 국민들이 눈을 떴어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말 심각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털리고 망해왔는데 왜 아무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의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온 국민에게 프랜차이즈 위험성을 교육시킨 거죠. 가맹사업법 통과 정당성을 알리는 사실상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죠. 가맹본사는 협의 횟수와 협의 대상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까지 협의 요청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
점주단체 협의 요청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다 응하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합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 조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인 협상 대상이다라는 거고, 협상 횟수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협의 횟수, 주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영업 비밀까지 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가맹점주단체가 복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등록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더 많은 다수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풀어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의용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겠죠. 만약 복수의 등록단체가 생긴다면 누가 더 점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본사 이익과 점주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 조건을 협의할 때 일방적으로 본사 편을 드는 단체라면 점주들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실상의 노조 활동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토로하는 가맹본사도 있어요. 아니, 노조는 무슨 노조입니까?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입니다. 본사 사업 힘들게 하려고 자기 돈 투자해서 가맹점주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맹본부도 사업자예요. 가맹점도 사업자예요. 둘 다 사업자, 자기 돈 투자하고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사업을 하고 싶지 본사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협회 입장을 담은 신문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아닙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지는 본사가 리스크를 더 많이 지는 점주들의 단체와 협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가 진실에 가깝죠. 물론 과거와 비교해보면 프랜차이즈 협회나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지옥문이 열리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별다른 규제 없이 떴다 방식으로 영업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들에겐 천국이었겠죠. 근데 가맹점주들에게는 그게 지옥이었어요. 미래의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피해자를 줄이는 관점에서 보면 지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본사도 법에 의해서 점주단체와 만나야 하는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입소문 무섭잖아요. 적극적으로 점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상생을 위해 애쓰면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소문이 나겠죠. 회사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사와 점주들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좋은 협의 사례, 상생 사례가 계속 쌓여가면 프랜차이즈 업계 문화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 산정서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은 본사와 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죠.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더본코리아 정보공개서를 볼게요. 모든 데이터가 2024년 자료입니다. 현재의 더본코리아와 2024년, 그러니까 백캠 이전의 더본코리아는 완전히 다른 회사죠. 그나마 더본은 상장사고 언론 기사도 많이 나서 최근 회사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가맹부문은 어떨까요? 현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영업사원의 말과 예전 정보로 현재 가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프랜차이즈 피해자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 매출 산정서를 받아볼 수 있는 시점도 문제입니다. 연도 포커스 사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계약을 해야 예상 매출 산정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매출액과 부동산 계약 후 서면으로 받아본 예상 매출액 차이가 너무 컸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맹 희망자가 예상 매출 산정서를 받아보는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 조항이 필요합니다. 백종원 사태는 100% 오너리스크죠. 사실상 백종원은 더본코리아 그 자체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너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이미지가 몰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본코리아 IPO 기자간담회에서 백종원 대표가 오너리스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사고 칠 일이 뭐가 있나?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백종원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모든 게 점주들에게는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너리스크 사례 숱하게 봤죠. 사고는 대표가 치고 피해는 점주가 보는 구조.
바꿔야죠.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및 범위 확대도 필요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3배로 한정한 배상 금액도 너무 적고 범위도 너무 좁고 이런 예방 효과가 전혀 없죠. 징벌적 손해배상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가맹본사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규제하면 프랜차이즈 누가 하고 싶겠나? 아니 누가 가맹본사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상생할 각오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떴다방 차려서 퇴직금 털어먹는 게 푸차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줄어드는 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이 업계를 상징하는 두 단어를 꼽으라면 난립과 혼탁이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소프트한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제대로 운영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발 프랜차이즈 본사 시작하지 마세요. 자기가 리스크 다 지고 그냥 직영만 하세요.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필수 품목, 영업시간, 광고 판촉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점주들의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기를 줘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본사가 점주단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은 손발을 묶던 근본적인 족쇄를 끊어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되는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법안 하나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번 개정안을 지옥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는 가맹본사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가맹점주와 대화하고 개선하고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본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비율이 우리 GDP 대비 7%? 8%? 이 정도 차지하는 엄청난 산업 분야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어요.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업계를 옥죄기 위한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법입니다. 저 또한 이 법의 시작을 함께한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본사와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또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7월 신격화된 백종원이 절정의 인기를 구가할 때 혼자 노했다가 백종원 팬들로부터 세상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만약 MBC 진문들에 출연한 백종원 방송만 안 봤어도 제가 2025년을 이렇게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백종원 대표도 괴로웠겠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번 지자체 학술 용역과 수의계약 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몇 달 걸렸거든요. 계속 백종원을 생각하다 보니 영혼이 피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빨리 백종원 시리즈 끝내고 조용히 산책하고 책 읽고 운동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저는 마라톤 풀코스 여러 번 뛸 정도의 체력이었어요. 춘천 마라톤 풀코스 뛰고 장원 막국수 먹고 기차 타고 서울 돌아와가지고 밤새 편집도 했어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밤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백종원 시리즈를 갑자기 그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제 저 사람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백종원 시리즈 만들면서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백종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 이건 공익적인가 아닌가? 백종원 방송 이미지만 믿고 가맹한 점주들은 어떡하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백종원 시리즈를 멈추고 1차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예전에 백종원 시리즈의 목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3가지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 동력을 유지하는 것. 2. 지역축제 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 3. 지자체 수의계약으로 백종원이 세금 털어먹는 걸 막는 것. 힘들지만 이 3가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백종원 시리즈를 끝내고 싶습니다. 백종원 몰락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이 3가지를 위해 표현하는 가운데 백종원이 몰락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더디겠지만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이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겁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 감독님 쫄릴 게 있어요? 쫄릴 거 있어요? 겁나요? 아니 안 겁나요. 제가 왜 겁나요? 네 전화. 이후 소송 위협이 이어졌죠. 고소를 하건 말건 백종원 자유입니다. 근데 고소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백종원에 대해 알게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백종원 대표가 전략을 바꿨죠. 상생위를 내세우고 점주들 뒤에 숨었습니다. 백종원이 침묵하고 가맹 점주들을 방패로 삼으면서 제가 더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긴 어렵게 됐습니다. 더본코리아 3천여 개 가맹점들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제나 백종원 시리즈로 소송을 당하거나 다른 형태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백종원 시리즈는 트루마쇼 시즌 2였습니다. 미디어가 조작한 이미지를 백종원은 사업에 이용했고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틀에 하나 이상의 백종원 브랜드 점포들이 망해갔지만 방송은 계속 신화적인 백종원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방송이었어요. 지금까지 백종원이라는 프레임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지역축제, 지자체 사업, 가맹사업법, 방송과 미디어의 본질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종원 사태가 단순히 슈퍼스타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종원 시리즈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